자, 지난 미국 시장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1,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왔는데요. 그 1,000억 달러 규모는 유럽에서 또 자금을 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긴즉슨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혼자서 주도하는 그 시장을 유럽에서는 막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자금줄에 대한 이해관계를 더 높이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릇을 좀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여러 정치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도 트럼프와 이제 유럽의 어떤 회담, 자 그리고 연준 메시지에 좀 집중을 했고요. 자 일부 위험 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거래일 동안에 지금 좀 계속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시장은 약간 숨죽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담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과거 2월 달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어깨동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한켠에서는 사실 골드만삭스가 비수익성 테크 인덱스라고 해서 사실상 수익이 없는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기업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많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은 상승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M7 종목에서도 많은 쏠림 현상이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일부 투기성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일부의 좀 버블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M7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 관계상 시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요. 잭슨홀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 금리 인하가 오게 된다면 경기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이 또 튀어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약간은 좀 열어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의 11%가 매출 부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근데 과거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는 실업률과 일부 또 실업률의 어떤 선행 지표의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과 맞춰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주제를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관세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불쾌했습니다. 자,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요목조목 한번 짜줘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골판지 박스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닷컴벌브가 다른 지금의 AI 트렌드. 우리가 이 AI 랠리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을 좀 부여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모시고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지금 관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관세가 어떻게 임팩트를 줄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도 앞서서 과거에는 기업이 조금 부담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소비자가 좀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 자료를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제 주제를 쭉쭉 제가 한번 정해본 건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형태로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좀 쑤시고 다니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심지어 이제 일반 사기업의 분석가들한테조차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한테 이코노미스트 바꿔라, 교체해라. 뭐 심지어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거의 저는 뉘앙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그 아이비의 이코노미스트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뭐 상당히 뭐 바텀업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뭐랄까 또 어찌 보면 아픈 데를 찔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오히려. 네네. 어쨌든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소리는 좀 절대 안 들으려는 스타일이시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뭐가 그렇게 아팠냐를 보면 지난주에 CPI 발표가 어느 정도 사실은 걱정은 되지만 그런 CPI 3% 이상 올라가면서 예. 조금 불안했는데 PPI 발표되면서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9월 달 금리 인하 비컨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예. 사실은 한 번 컷도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는 수준까지 가게 예. 된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PPI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기업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의 원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발끈했냐면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트럼프가 그 관세는 외국 기업들이 다 내는 거다. 우리는 거기서 혜택만 본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현재 기준으로 골드만삭스가 봤더니 64%는 미국 수입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다 내고 있고 예. 외국 기업들은 14%만 내고 있고 미국 소비자가 한 22% 내고 예. 결국은 80% 이상을 미국 내에서 다 관세를 내고 있다. 결국은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예, 예. 이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은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마진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결국은 기업이 마진을 좀 내가 이제 가격을 못 올리면 원가 올라가면 마진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참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전가를 할 텐데 10월경이 되면 역전이 된다. 외국 기업도 일부는 더 물지만 지금 보시면은 14%가 한 25%까지 외국 기업들이 내긴 하지만 예. 여전히 75%는 미국 내에서 나눠갔는데 대부분인 67% 거의 70%를 소비자가 다 낼 거다. 네. 결론적으로는 관세는 미국 내에서 80%를 다 지금 결국은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은 미국 내의 세금 인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은 PPI에 이어서 결국은 소비자가 낸다는 건 CPI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CPI, PPI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그런 그 분석으로 골드만삭스가 설명을 해낸 거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엔 소비자들이 이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가 일단 트럼프의 불쾌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미국이 잘 살게 됐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 그 세금을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미국 내에서 걷고 있는 거야라고 지금 사실은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기업이 마진이 줄지만 나중엔 결국 소비자가 소비를 계속 유지한다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예. 그게 아니면 결국은 소비가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 매출이 줄게 되는 형태. 예.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트럼프한테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가 오늘도 이 골라주신 주제도 있겠지만 과연 최근 몇 주 동안에 왜 M7에 몰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M7의 그 쏠림 현상도 과거에 대비해서 너무나 과하다라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M7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제가 또 한켠에서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방금 지금 보여주셨던 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이 높아진 관세나 높아진 이 물가에 대해서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일시적이더라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필수 소비재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기업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 특히나 이제 빅테크도 어찌 보면은 필수 소비재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그 기업이 없으면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좋고 뭐 필수 소비재 성격을 좀 갖고 있으면서 시장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M7이다. 이렇게 어떤 논리가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또 다르게 또 혹시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예.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M7과 나머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라도 더군다나 예. 관세의 악영향을 나머지 기업들은 당장 받고 있고 특히 물건을 사와 갖고 예. 그거를 뭔가 제조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 또 그걸 가지고 원가화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기업들은 확실히 지금 마진이 줄어드는 마진이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들의 이제 이익이나 향후 전망이 나빠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K자 회복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전히 나오는 거다. K자 회복이라는 K자로. 이번 관세에 대해서도 영향을 덜 받는 데와 안 받는 데가 분명 갈라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안 받는 분야가 나머지 전체 시장의 그러한 미국은 70%가 소비니까 예.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M7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어느까지일까? 그것도 사실 예. 아직은 퀘스천 마크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M7으로 가는데 예. 결국은 그것이 미국이 지금 120년 동안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다 M7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그러면 사실은 그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가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고점을 찍었던 밸류에이션이 24배, 제가 포드 PR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23배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23배면 뭐 조금 올라가면 이제 코로나 때와 비슷한 너무나도 좀 고평가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PER 기준으로는 PER 기준은 그렇게 돼 있죠. 2000년 빼고 나면 가장 높은 수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준비해 주셨던 내용 중에 또 미국 골판지 박스의 판매가 감소되고 있다. 네. 자,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예. 전세산 거래에서 1등으로 가장 빨리 전이가 됐는데 이제는 미국도 웬만하면 다 이제 택배로 쇼핑하죠. 쇼핑하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하죠. 그러니까 다 박스에다가 맞아요. 포장해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예. 국내에서 뭐 물론 국내는 너무나도 잘 돼 있지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스가 많이 와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작은 것들도 이만한 큰 박스에다 또 포장도 해오니까 네네 맞습니다. 야, 약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판매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냥 이건 여담인데 그 박스를 거의 다 맞춰서 하려면 그게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큰 거에다 맞춰갖고 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근데 아무튼 미국은 지금 그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요. 2분기에 지금 그쪽 거기도 이제 협회가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골판지 관련된 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 5% 출하량이 감소했다. 오. 근데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지역 아시아나 이쪽은 안 감소했거든요. 예, 미국만. 미국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고요. 예. 결국은 그 골판지란 것이 결국은 어쨌든 소비에 앞서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온라인 쇼핑으로 뭘 팔아야 되는 사람이 골판지를 사다가 쟁여놓고 팔아야 될 거잖아요. 예. 거기다 포장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덜 사온다는 얘기는 아, 하반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유통업체들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소비의 선행 지표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차트를 보시면 우측에 이제 짙은 검정색이 S&P 500이고요. V자로 완전히 해서 지금 최고점을 좀 잘 넘어서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소매업, 유통업 그 ETF가 있습니다. 예. XRT라고. 이게 이제 미국의 거의 유명한 콜부터 해갖고 뭐 소위 달러 달러 스트리트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싹 다 들어와 있는 이 예. XRT거든요. 예. 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파란색 움직이는데 골판지 쪽에 세계 1등 기업이 IP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예, 세계 예. 1등이고 미국에서도 1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붉은색 선인데 같이 따라가다가 지금 보시면 주가가 급락을 했죠.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이제 포장해 놓으면은 그걸 택배로 뭔가 운송을 해야 될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UPS가 있을 겁니다. UPS 주가도 보시면 노란색 선인데 많이 거의 빠졌죠. 비슷한 시기에 같이 빠진 걸 확인하실 그러네요. 수가 있습니다. 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소비의 선행격이라고 볼 수 있는 골판지와 택배 업종의 주가가 동시에 일반 전체 지수와 따로 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예. 결국은 이것이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소위 그 노란색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앞으로도 이 회사 주식들이 혹시 반등할지 안 할지 이 주가가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 모든 것에 선행하는 예. 일종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가 소비에서도 상품이 30%, 서비스가 우리가 70%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보면 또 상품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맞습니다. 골판지 박스들은 최근에 먼저 좀 어찌 보면 먼저 약간 우려 때문에 먼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분명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사실 작은 서비스하는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여기서도 원재료 뭐 사오면 예. 다 박스해서 갖고 올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이 그러니까 단지 서비스에 연결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경제 전반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골판지 박스에 대한 일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하락하고 있고 지수와 약간의 괴리율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이게 뭐 가장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가 계속 랠리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과거의 어떤 강세장을 봤을 때 AI 지금 뭐 3년 차 이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한참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이런 버블은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과거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도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확실히 다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이퍼 그 샌더스의 샌들러, 예. 샌들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쪽에서는 닷컴 버블과 비교하지 말라. 지금은 소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주가 AI 랠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면 짙은 녹색 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러셀 1000 안에 우리가 따면 코스피 같은 거겠죠. 이 안에 상대 PBR을 계산한 건데 성장주와 가치주 두 것의 그러니까 분자에는 그 성장주, 분모에는 가치주 두 개를 넣었는데 그것이 2000년도 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되게 비싸진 거잖아요. 성장주가 가치주에 비해서 PBR이 엄청 더 높아진 거, 주가가 엄청 올라간 겁니다. 그럼 그때도 저랬다가 한번 박살이 났는데 걱정된다 봤는데 보통 PBR은 뭐하고 같이 보냐면 ROE하고 보통 같이 보지 않습니까? PBR과 ROE는 정확히 그 선형 관계를 정비례 관계를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ROE가 높으면 PBR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ROE 높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ROE 격차를 성장주와 소위 가치주의 ROE 격차를 보이는 것이 회색선인데 닷컴 버블 때는 그 PBR 상대는 올라가는데 ROE는 오히려 떨어졌다. 결국은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그렇죠. 성장주의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가서 올랐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회색선이 거의 같이 가고 있죠. 동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얘기는 성장주의 ROE가 주가를 따라서 올라간 만큼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거다. 사실 그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데죠. 사실은 엔비디아 워낙 실적 좋고 ROE가 좋으니까.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PER이 지금 높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버블이다, 고평가다라고 보기에도 약간의 힘든 구석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익이 증가하는 한 주가는 간다. 근데 이제 이익이 꺾이면 그러면 이 성장률 자체가 꺾이면 그렇죠. 성장률이 근데 사실 성장률의 높이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보여드렸지만 좀 내려오고는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은 시장에 풀려 있고 그 돈이 어딘가는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한 데가 그나마 돈을 잘 버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PER을 높여가면서 이익이 그래도 성장을 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엔비디아, 사실은 거기에 TSMC, SK 하이닉스 요 밸류 체인이 세상에 돈을 갈기로 긁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번에도 뭐 TSMC 실적 나온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들로부터 뭔가를 사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들, 또 내지는 그걸 갖고 새롭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개발하는 데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줘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될 텐데 그곳의 생태계가 이제 잘 연결되느냐 여부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다. 요게 이제 관건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거 닷컴 버블과는 지금 약간은 비교가 좀 불가한 그러한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ROE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오픈 AI GTP 이게 챗GPT5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그 발표가 나왔을 당시에 뭐 많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그 과거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챗GPT가 좀 인기가 많은데 글로벌적으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선호하는 것이 구글, 제미나이를 더 선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자료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직접 써보시면 완전히 딱 다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구글 우리 검색 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거기 보여주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익숙하니까. 예, 그걸 또 이제 거기를 좀 더 정교하게 편하게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구글이 훨씬 더 좀 검색에서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예. 쓰게 되더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AI에 대해서 오픈 AI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예, 뭐 대표님 보시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그걸 또 빌려서든 뭔가 소위 LLM 모델을 예. 이용해 갖고 이 오픈 AI가 사실 세상에 소위 그 AGI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것에 거의 최고봉, 박사급 인력 뭐 이렇게 얘기한 게 GPT-5 이걸 이것만 나오면은 예. 또 이것 나오면 세상 다 끝났어라고 했는데 끝난 게 오픈 AI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이거 배팅 사이트인데 예.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술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몰라도 돈을 거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배팅 사이트를 의미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폴리마켓에서 8월 6일 이후에 오픈 AI의 기대, 연말 가면 얘네가 1등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구글이 오히려 그 사이에 이제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지금 오픈 AI 수준이 구글과 경쟁하다가 XAI 이게 머스크의 XAI급으로 내려갔고요. 여기서 의문의 일패는 메타입니다. 메타.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맞아요. 메타에 대한 기대가 아마. 거의 뭐 일도 예,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메타나 뭐 여기에 있는 구글이나 자기 본업에선 그래도 돈을 1, 2분니까 잘 벌고 있는데 예. 과연 AI 투자한 걸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예. 그다음에 거기서 과연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계속 누군가가 새로 앞서고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 이쪽에서 돈 받아갖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에 관련해서는 뭐 어제도 한 2%좀 넘는 하락이 있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요인 때문에 메타가 좀 하락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은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시장이 또 많이 또 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잭슨홀 미팅이 또 나오니까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또 모아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8월 19일 화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도 실적 발표 시즌이고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소비에 관련돼서 타겟이나 월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또 미국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던스로 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